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인연에 따라 좀처럼 풀기 어려운 고민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현명하게 분별하여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당면한 고민이 시험지인지 아니면 사소한 고민인지 구별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지와 사소한 고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떤 미션이 올 때 이게 시험지인지 아니면 사소한 그냥 과정인지 또 그냥 별거 아니게 넘어갈 일인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게 시험지고 또 어떤 게 그냥 사소한 일인지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과연 어떤 게 시험지고 어떤 게 별거 아닌 일이고 그냥 일상생활인지 아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연 속에 살고 있고 대자연의 기운 속에 살고 있고 하느님이 어떤 각본을 정해주고 어떤 대자연의 신들이 각본을 정해주고 팔자에 정해진 운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틀도 있지만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서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늘 변수가 있고 늘 시험지가 오고 늘 환경에 적응을 하고 삽니다. 근데 과연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데 어떤 게 시험지고 어떤 게 별거 아닌 일이고 어떤 게 넘길 일인가? 이걸 우리가 알 때 알아차릴 수 있죠. 이걸 모르면 시험지에 당하고 얻어맞고 알면 시험지구나 하면서 깨우쳐서 피해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험지는 어떤 사람의 인연이든 사물의 인연이든 상대로부터 나한테 자극적으로 오는 건 다 시험지입니다. 사람 때문에 오든 사물로 오든 물건으로 오든 나한테 무엇인가 자극적으로 올 때는 무조건 다 시험지예요. 하나만 예를 들면 냉장고를 하나 샀는데 냉장고가 완전히 이상한 냉장고를 사가지고 냉동도 안 되고 냉장도 안 되는 걸 사왔어요. 하자가 딱 생긴 거야. 그럼 내 마음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근데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빴죠? 냉장고 때문에 기분 나빴잖아. 이것도 시험지고 자동차를 딱 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고장이 안 나는데 내 차만 괜히 고장이 나, 자꾸. 아니, 새 차인데 자꾸 고장 나는 거야. 이것도 시험지입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커피를 마시면서 나한테 쏟아내는 말들이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은 말을 쏟아내고 굉장히 나한테 기운을 주고 그리고 나한테 비율을 잘 맞춰주고 그리고 정말 화합적으로 기분 좋게 커피를 마시는 친구가 있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탁한 소리를 하고 기분 나쁘게 신경을 건드려. 그리고 종래에는 약간 다투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한 사람은 기분이 좋고 한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요 인연도 사람 인연으로 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졌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부정적 기운을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탁한 기운을 준 사람이 시험지예요. 나한테 기분 좋게 커피 마시게 하고 기분 좋게 대화를 하고 좋은 에너지를 주고 간 사람은 시험지가 아니야. 근데 무언가 나한테 자극을 주면서 불편함을 주었다. 이건 시험지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다가 시험 칠 때 긴장돼요, 안 돼요? 시험 잘 못 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든 어떤 인연이든 어떤 물건이든 나한테 자극을 줄 때 이건 시험지입니다. 자극을 줄 때. 그러면 무조건 나쁜 건 다 시험지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크게 기쁜 일도 나한테 자극을 준 거거든. 아주 크게 행복한 일도 자극을 준 거예요. 갑자기 생긴 일은. 여러분, 늘상 밥 먹고 늘상 잠자고 늘상 편안하게 지내요? 시험지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로또가 됐어. 이건 시험지예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은 횡재를 했어. 이것도 시험지. 그리고 갑자기 친구가 와서 발을 확 밟아가지고 기분 나쁘게 했어. 이것도 시험지. 어느 날, 보세요. 어느 날 생사람 잡는 소리를 들어. 억울하게. 생사람 잡는 소리를 듣는 것도 시험지. 그래서 물건을 잘못 사서 마음이 아팠거나 자극이 왔다. 사람 대화하면서 자극이 왔다. 사람 만나서 상처를 입었다. 계약이 잘못돼서 마음이 아팠다. 크게 기쁜 일이 생겨서 마음에 자극이 왔다. 이 모든 건 다 시험지다. 이 시험지를 냉철하게 간파해서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바르게 처리하는 게 바로 자기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너무 기쁜 일이 생겨도 헛가닥. 아시죠? 헛가닥 넘어가가지고 인생을 망쳐. 여러분, 질량이 안 되는 사람이 10억짜리 로또가 당첨됐어요. 그러면 10억을 바르게 쓰느냐? 못 써요. 헷가닥 해.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막 흥분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집안을 또 말아먹어 그냥. 형제의리 다 끊어지고. 그리고 어떤 분은 10억짜리가 딱 됐더니 이혼하는 거야. 아니 보세요. 돈 하나도 없을 때는 잘 살았는데 10억이 딱 당첨되니까 이혼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로또 당첨된다면 이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정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자극이 와서 아픔을 줄 때는 왜 시험지냐? 이 부정적인 기운을 네가 어떻게 소화할래? 이 부정적 시험지를 네가 어떻게 풀어나갈래? 이 인간관계 힘든 과정을 네가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래? 계속 공부 인연으로 시험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만 시험지를 딱 주고 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연쇄적으로 한 번, 1단계, 2단계, 또 한 번, 3단계, 또 한 번. 이렇게 단계로 계속 시험지를 줍니다. 근데 척척척 풀어나가면 오케이, 합격. 못 풀어나가면 된통 맞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는 1단계만 받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꼭 시험지가 함께 옵니다. 근데 1단계부터 잘 풀어나가면 3단계까지 쉬워지는 거고 1단계부터 바르게 풀지 못하면 2단계, 3단계가 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1단계 시험지가 올 때 잘 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단, 3단은 아주 쉬워지고 1단계에서 못 풀면 하느님이 어떻게 하느냐? 더 강한 시험지를 주어요. 1단계에서 못 풀면 더 강하게 시험지를 준다고. 그 다음에 또 더 강한 시험지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3단계까지 시험을 봅니다. 그때 3단계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평점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잘 풀면 기운을 주고 잘못 풀면 어려움으로 더 큰 공부를 시키죠. 그러니까 잘 풀어내면 그 이후에 다 해결돼서 공답으로 기운을 주고, 잘 못 풀면 더 힘든 미션을 주어가지고 공부를 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지가 올 때 잘 푸는 지혜와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잘 푸는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은 알고 있죠? 말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해서 현명한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현명한 판단력을 갖는 겁니다.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결과까지도 예측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험지가 오더라도 걸려들지 않고 바르게 풀어낼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여 그 시험지를 못 풀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지를 못 풀었다 해서 망하거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 시험을 못 풀면 하느님은 다른 숙제를 주는 것뿐이에요. 자, 이거죠. 이 숙제를 주었더니 잘 풀어. 잘 풀면 더 좋은 질량으로 숙제를 주어서 나를 기쁘게 공답을 주고, 이 숙제를 잘 못 풀면 힘든 숙제를 주어서 공답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아픔을 줘가지고 공부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단지 요 차이지, 이 시험지를 못 풀었다 해서 망하는 건 아니다. 잘 풀면 더 좋은 질량으로서 시험지를 주어서 공답으로 주고, 못 풀면 더 좀 괴로움을 주어서 더 공부를 시킬 뿐이지 절대적으로 못 풀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건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다 풀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인생은 잘 풀리는 것이다. 척척척 풀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늘 좋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만 시험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스님이든,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든, 아무리 훌륭한 목사든 다 시험지가 옵니다. 그 질량에 맞게 시험지가 오는 거죠. 근데 그 질량에 맞는 시험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면 한 단계 올라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시험지를 잘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 학교에서 10번 시험을 봤는데 다 빵점 맞으면 학교에서 어떡하죠? 말해보세요. 아웃당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다 아이가 빵점이면 10번 시험 봤는데 10번 다 빵점이면 학부모 불러와요. 학부모 불려간다니까. 대학에서 F학점 계속 10번 시험 봤는데 다 맞았어. 제적당한다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 시험지를 치르고,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계속 시험을 보고 시험을 치르고 진보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퇴보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진보했다, 한 단계 물러섰다, 또 진보했다, 물러섰다 하면 완충을 하면서 가는 거고, 완충을 하면서 가는 거고, 계속 시험지를 풀지 못하고, 보세요. 계속 풀지 못하고 빵점을 맞았어. 그러면 인생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바닥으로 떨어져서 계속 사기당하고 아픔을 겪고 망하고 거지처럼 살다가 쪼그라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0번 시험을 봤는데 다 불합격, 100번 시험을 봤는데 다 불합격.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웃시키는 게 맞거든. 이 학생으로서 인정해 주는 게 안 맞거든. 그럼 하나님도 봐주다가 아웃. 너 우리 학교 오지 마. 아웃시키는 거예요. 아웃시키면 어떻게 돼? 저 후미진 알죠? 저기 대학으로 말하면 저 지방에 이름도 없는 대학에 가서 그냥 학비만 내면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대학으로 가서 하든지, 예? 저 초등학교도 대한학교 가든지 이래야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아웃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근데 아웃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고 깨우쳐서 어떤 시험지에도 기본 점수는 맞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으면 좋겠지만 100점 맞기는 쉽지 않으니까 최소한 50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 근데 50점 이상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면 기본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도원가족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지혜를 열어가고 바르게 인생 사는 법을 깨우치게 되면 어떤 시험지에도 기본 점수는 맞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오되지 않으며 늘 발전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가족은 바르게 공부하고 깨우쳐서 빛나는 인생을 꼭 열어가라는 뜻입니다.